네, 우버, 디디 추싱, 그랩 등 이렇게 모빌리티 사업이 지금 신성장 동력으로 세계적인 성장세를 타고 있는 요즘에 어떻게 요거를 해석을 해야 될지 비전 크리에이터 정주영 대표이사를 모시고 모빌리티 산업의 관전 포인트 어디로 잡아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리프트가 네. 나스닥에 상장을 했고요. 예. 우버도 이제 또 상장을 앞두고 있어요. 우버자 아니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우버가 상장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리프트와 우버 사실은 이게 생소한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모빌리티 산업하면 어떤 것을 떠올려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전통적인 제조업 예. 그리고 산업혁명을 상징하는 게 포드의 T 모델 대량 생산 찍어서 탁 예. 나오는 그런 걸로 대비가 되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저는 데이터 혁명의 시대라고 더 예.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 시대의 변화의 중심에는 여전히 자동차가 있어요. 여전히 자동차가 있는데 그 자동차가 제조업으로 그리고 프로덕트로서의 예. 자동차가 아니라 이 자동차가 이동하는 동선에서 만들어내는 그 데이터, 그 산업. 예. 완전히 제조에서 서비스로 변환하는 그 변곡점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예. 모빌리티는 결국은 자동차 산업이 무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좀 느껴봐야 되고 지금 되게 추상적일지 모르는데 이후에 다른 얘기하면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과거에 저희가 로봇 하면 침대에 와가지고 막 토스트 발라주는 그런 로봇을 상상하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될 종합적인 로봇은 자동차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며칠 전에 이제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죠. 로봇 택시를 2020년 연말까지 상용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로봇 택시라고 하면은 무인 택시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예. 거기에 이제 AI의 빅데이터까지 포함을 시켜서 왔다 갔다 하는데도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이 타는 거, 내리는 거, 가격을 결제하는 것까지 모든 집약체가 될 수 있는 그런 로봇택시를 말하는 것 같은데 현실성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로봇택시 기술의 부분 집합들은 과거에 수년간 어떻게 보면 10년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발전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엄청난 기능이 들어가잖아요. 이미지 인식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미 테슬라를 비롯한 테슬라도 사실은 모빌아이라는 기술 기업의 기술을 활용해서 자율주행을 해왔죠. 이미 오랜 기간 됐고요. 몇 년이 됐고 손 띄고 운전을 해본 경험을 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벤츠도 그렇고 지금 많은 기업들의 양산 차들이 레벨 3 정도의 자율주행은 지금 다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레벨 5로 넘어가서 완전 자율주행해서 사람이 없어지는 문제는 사실은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규제와 보험사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사회 제도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좀 아젠다를 세팅하고 앞서 나가려고 하는 거지. 좀 전에 이제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평가하신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엄청나게 혁신적으로 이 기술을 본인이 새롭게 만들어낸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구글의 웨이모나 리프트와 그랩과 손잡은 드라이브 AI 그리고 볼보나 이런 기업들이 이미 로봇 택시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고 전문가들 의견을 따르면 한 3년에서 5년 안에 충분히 이제 상용화돼서 대량으로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시기가 온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리콘밸리에서는 요 무인 로봇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무인 차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베타 테스팅도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기업도 있잖아요. 실리콘밸리 지역에서는 라이센스가 따로 있고요. 그래서 일정한 기술 수준에 올라와 있는 기술 기업들은 몇십 대 이렇게 한정해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북경의 중간촌에도 바이두 근처에 보면은 수십 대가 다니고 있고 저는 이제 그 차들 피해 다닌 적도 있어요. 근데 되게 깜짝 놀라죠. 보면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러는데 사실은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중국 얘기를 해주셔서 지금 IT 신산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심축에는 또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 모빌리티 산업도 이제 급성장 중인데 요거 산업의 현주소도 알려주시죠. 중국이 사실 데이터 격벽이 없어서 더 큰 어떤 데이터 혁명에 어떤 기회를 잡을 것이라는 말씀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빌리티 산업도 결국은 데이터가 쌀알이 되고 데이터의 어떤 무한한 규모의 경제 속에서 인공지능이 계속 고도화가 되는 건데 우버 역시 아주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새로운 오리지널리티를 가진 어떤 기술을 기업인데
滴滴 출신 같은 경우는 아시아적인 어떤 우버라고 보시면 되고 예. 우버가滴滴 출신과 한참 경쟁하다가 이제는 짐 싸서 그 미국으로 간 지 한참 됐죠. 예. 그래서 그 대가로 우버는滴滴 출신의 지분을 일부 받았고 그래서 중국과 아시아적인 어떤 그 모빌리티에 대한 해석에 가장 능통한 기업이라고 하면滴滴 출신을 볼 수 있는데 대리기사 서비스 예. 그리고 버스에 풀링하고 렌터카를 잡거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모든 이동에 관련된 것들을滴滴 출신 앱 하나에서 예. 찾을 수 있고 최근에는 이제 BMW, 뭐 아우디 이런 이제 고가의 호화 차량들을 부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차량을 수천 대를滴滴가 직접 삽니다. 예, 이제 그래서 본격적인 차량의 어떤 구입까지 들어가는데 향후에는 자율주행 차량을 직접 생산할 거라고 이런 공표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런 중국의 모빌리티 산업이 최근엔 또 어떤 개인의 차량의 공유까지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상하이에 에티주처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은 개인이 갖고 있는 유휴 차량을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예. 한국에서는 불법이긴 합니다. 예. 근데 중국이나 미국에서는 합법입니다. 이렇게 규제를 풀어줘서. 근데 그 기업이 지금은 뭐 벤틀리나 심지어 마이바흐까지도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럼 렌터카 회사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런 예. 차종들이거든요. 새로운 어떤 소비 문화를 데이터 플랫폼, 모바일 플랫폼들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중국의 지금 현 주소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랑 비교를 해보자면 어쨌든 간에 지금 IT 산업이 크려면 뭐든지 다 규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규제가 꽉 묶여 중국에 비해서 많이 묶여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모빌리티 산업 어떤 게 문제고 요거를 미래를 어떻게 하면 좀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제 데이터 혁신가들한테 이제 무제한 자유를 줘야 된다는 그 말씀을 과거 한 몇 년 전부터 해왔는데 되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비단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 앱으로 하는 서비스의 기업들은 사실은 본질상 기득권을 갖고 있는 전통의 산업에 교란적인 혁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카카오 카풀이다, 뭐 타다 서비스, 뭐 소카 서비스 이런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한국에서 시도되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들이 나올 때마다 기존의 이제 택시 운전기사분들 그렇죠. 아니면 운수업에 연관돼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분들이 이제 엄청난 반발감이 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는 미래는 불가피한 거예요. 비가역적이잖아요. 우리는 미래의 변화를 거스를 수 없어요. 우리가 안 바꾸면 우버가 바꾸든가滴滴 출신이 바꾸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내수의 기업이 없어지게 되면 취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판 우버,滴滴 출신을 키워내야 된다고 한다면 현재 이 시장을 모바일로 혁신하는 데이터 혁신가들한테 더 힘을 실어주고 새로운 변화, 새로운 교란적 혁신을 나쁘게 볼 게 아니라 교란적 혁신은 좋은 것이다라는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아까 죄송합니다. 아까 그 말씀하시니까 마차가 맨 처음에 마차가 있었을 때 그쵸. 자동차가 이제 나왔을 때 자동차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오히려 마차 그 채찍 말을 달리는 그 채찍을 더 얇게 하고 좋게 만드는 거를 개발을 했다고 영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차를 아예 못 쓰게 하려고 그 이해관계자들이 그리고 그 약간 여기에 빗대어서 비교가 되지 않나. 결국은 말의 개체 수는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모빌리티 산업이 인공지능 기술과 만나게 되면 운전하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고 10년 이내에 무조건 그런 일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백악관에서 그 오바마 정권 마지막에 나온 레포트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거기에 첫 번째 취약군으로 나온 게 트럭 운전기사분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대체할 것이냐에 대한 재교육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이슈를 삼았습니다. 이제 다가올 미래입니다.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고 대비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기회를 잡아서 투자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손정희 회장으로 유명한 이제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 이제 모빌리티 분야에 아낌없이 투자를 했는데 요거는 어떤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손정희 회장은 정말 그 기술의 길목을 잘 잡고 사실 과거에 그 알리바바 투자에서 엄청난 수익을 오늘 또 기사 보니까 테크계의 워렌 버핏, 손정희 회장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저는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했고요. 과거에 제가 뭐 강연을 하거나 글 쓴 거에도 손정희 회장이 어떤 빅픽처 그래서 2.0 시대 선언한 게 한 5년 됐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계속 이제 분석을 해보면 소프트뱅크는 사실 데이터 혁명이란 이 주제를 벌써
1999년도에 잡고 있었고요. 사실 2000년도 IT 버블 터졌을 때도 손정희 회장은 꿋꿋하게 자기의 빅픽처에 대해서 그림을 딱 그렸어요. 그래서 거기 핀테크, 거기 보면 온라인 게임도 나오고 이미 그 시절에 알리바바 투자하기 전에도 이커머스에 자기는 투자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손정희 회장이 바라보는 모빌리티의 미래라는 거는 상당히 긴 호흡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버나滴滴 추싱이 막대한 규모의 영업 마이너스를 내고 있지만 사실 70조 원, 100조 원 막 엄청난 어떤 기업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우린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그 이해를 하려면 뭘 봐야 되냐면 3년, 5년 후에 자율주행 시대가 왔을 때 과연 그 회사의 매출과 이익 구조는 어떻게 될 것이냐. 단순히 생각해봐도 지금 현재 그 기사분들에게 나눠주는 그 월급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그대로 고스란히 영업이익이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운전기사가 수백만 명의 운전기사가 한 명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클라우드에 있는 그 인공지능 그분으로 바뀌게 되는데 운전을 하면 할수록 이분은 점점 더 똑똑해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알파고처럼. 그래서 향후에 어떤 교통의 시스템의 안정화나 그리고 사고율을 낮춰서 인류에 기여한다. 이런 내용으로 가게 되면 우버나滴滴 같이 이렇게 모빌리티 산업의 그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기업 가치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는 앞으로 뭐 10배, 20배 늘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글로벌 랩 측면에서 그러니까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 투자자들이 그럼 이거 괜찮다. 모빌리티 산업에 나도 관심이 있다. 투자에 뛰어들고 싶다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나요? 사실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재 리프트는 나스닥에 상장해 있으니까 투자할 수 있습니다. 티커도 존재하고. 그런데 전통적인 재무적 분석을 해보시면 답이 안 나옵니다. PSR이라고 하죠. 매출액 대비 기업 가치가 보통은 PSR 1배의 거래가 되는 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되는데 이 모빌리티 산업은 PSR 10배에 거래됩니다. 기대 가치가 너무 높은 거죠. 상당히 높고 미래에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자율주행 기술이 올 거다라는 확신에 찬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은 재무적 관점에서 투자하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호흡을 느껴보고 또 손정희 회장이 사실은 그 가치로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밸류로 나도 한번 투자해보면서 미래를 학습을 해보자는 관점으로 아주 작은 부분을 리프트, 우버, 향후에 또 그랩이나 이런 기업들이 또 상장을 하게 된다면 관심을 갖고 보시다가 투자 기회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아주 큰 블루 오션이라고 보시는 거죠? 근데 장기적 관점입니다. 사실 한 5년의 타임프레임에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빌리티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황, 지금까지 비전 크리에이터 정주용 대표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